운동을 하다가 종아리가 갑자기 뻣뻣해지면 보통 뭐라고 하죠? 가장 흔한 상황은 갑자기 움직일 때입니다. 배드민턴 또는 테니스를 하다가 날아오는 공을 치기 위해서 확 움직일 때, 또는 축구나 족구를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 때, 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깜박여서 갑자기 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늘어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강력한 힘이 갑자기 가해지면 고무줄이 팽팽해지다가 못해 끊어지는 것처럼 종아리 근육이 터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흔합니다. 운동 중에 워낙 자주 생겨서 다른 말로 테니스 레그라고도 부르는데, 환자분들은 보통 누가 내 종아리를 발로 찬 줄 알았어요, 누가 뒤에서 돌을 던져서 종아리를 맞은 줄 알았어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겠죠. 그게 바로 근육이 파열되면서 나는 툭 하는 소리와 감각 때문입니다. 만약 운동 중에 이런 느낌과 함께 힘이 빠진다면 절대로 계속 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져서 근육이 수축해 있을 때 40대, 50대 남성분, 40대 이후로 근육이 수분이 빠지고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평소에 안 움직이다가 주말에 의욕이 앞서서 갑자기 뛰는 경우에 잘 발생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다가 종아리가 갑자기 뻣뻣해지면 보통 뭐라고 하죠? 쥐가 났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단순한 쥐가 아니라 근육 파열이었다면 이 스트레칭은 불이 난데 기름을 붓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쥐가 난 것과 근육이 파열된 것은 어느 정도 구분을 잘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종아리 쥐는 국소적인 근육 경련입니다. 근육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현상이고요. 서서히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강하게 쪼여오는 느낌이 듭니다. 툭 하는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근육 파열, 테니스 레그는 근육이 뭉칠 것 같은 기분, 그러한 전조 증상이 없이 순식간에 툭 혹은 빠직 하는 소리와 함께 강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누가 뒤에서 때린 것 같은 심한 충격이 느껴졌다면 99% 근육 파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도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근육 파열이 심할 경우에는 근육이 찢어진 자리가 푹 꺼져 보이거나 찢어진 혈관에서 피가 나와서 종아리가 붓고 멍이 들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 병원에 오시면 보통 엑스레이 검사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대부분 정상으로 나옵니다. 엑스레이 검사는 딱딱한 뼈를 보는 검사이지 부드러운 근육을 보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종아리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치트키가 바로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를 종아리에 대면 근육의 결이 실시간으로 보이는데요. 정상적인 근육은 결이 일정하고 촘촘하지만 파열된 부분은 까만 웅덩이, 근육이 찢어지면 그 틈 사이로 피가 고여서 까맣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팽팽하던 근육결이 툭 끊어져서 말려 올라간 모습도 초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정상인 쪽과 다친 쪽, 양쪽을 비교해서 환자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면 환자분들은 내 근육이 어떻게 파열이 됐는지, 파열이 얼마나 심한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보면은 단순히 찢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는데, 크게 이제 근육 파열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피가 조금 고인 정도고, 그리고 1단계에서는 휴식과 물리치료 정도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2단계는 이제 근육이 확연히 벌어지고 혈종이 크게 잡히는 경우입니다. 2단계 정도에서는 깁스나 보호대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3단계는 근육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매우 드물지만 수술적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야
환자분들도 내가 한 2주 동안은 깁스를 해야겠구나 라고 치료 계획을 잘 이해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초음파는 치료 후에 치료 부분이 다 붙었는지를 확인할 때도 편합니다. 초음파가 좋은 이유는 회복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이 까만 웅덩이, 까맣게 고여있던 피의 양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새살이 차오르는 것을 확인하면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라는 사인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안 아픈데 다시 운동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대답하기가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한번 파열되면 그 자리가 흉터 조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흉터는 원래 다치기 전 정상 근육보다는 탄력이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증이 없다고 다 나은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안 아프니까 다 나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걸을 때에는 안 아프죠. 이제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되는데 까치발 테스트라고 해서 양발로 까치발을 들었을 때 전혀 통증이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아팠던 다리 한쪽만으로도 까치발을 들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근력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스트레칭, 관절 가동 범위 운동으로 유연성도 정상인 쪽 발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겼을 때 안 아픈 건강한 다리만큼 각도가 꺾어져 나와야 합니다. 흉터 때문에 근육이 짧아져 있으면 다시 찢어지기가 딱 좋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재활 초기 단계에서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뒤꿈치 깔창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신발 안에 1cm, 2cm의 뒤꿈치 깔창을 넣으면 종아리 근육이 살짝 느슨해집니다. 근육이 과하게 당겨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 스타킹이 도움이 됩니다. 압박 스타킹은 종아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근육의 떨림을 줄여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흉터 조직이 잘 자리 잡게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을 무리한 동작에서 예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유연성하고 근력이 더 좋아지면서 깔창을 점점 떼고 보호대를 떼는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재활 운동입니다. 재활 운동 중에 편신성 운동, 이센트릭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그쪽으로 근육을 강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편신성 운동은 근육을 단순히 키우는 게 아니라 근육이 늘어나면서 버티는 힘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이걸 편신성 수축 운동이라고 하는데 예로 방법은 까치발을 들고 올라갈 때는 양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아팠던 다리로만 아주 천천히 체중을 버티면서 내려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 앞꿈치에 발판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80% 정도 회복됐을 때 운동을 하러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종아리는 120% 회복이 됐을 때 복귀한다는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웜업, 근육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완시켜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